지금부터 제16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 단체전 고교 결승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 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상철 교수님께서 심사를 맡아주셨습니다. 조현양 경기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김경한 컨슈머타임스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양희 서운고 교감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정혜 세종교육원 원장님이십니다. 안장호 정석항공과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이번 토론 대상 도서는 물, 생명의 근원, 권력의 상징과 워터 4.0입니다. 이번 토론은 제1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 댐 건설은 필요하다입니다. 먼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자리에 올라온 우수한 두 팀의 소개가 있겠는데요. 간단히 찬성팀, 반대팀의 순서로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해안고학교에서 온 토론팀 시그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인 소명고등학교에서 온 경청팀입니다. 저희가 팀 이름을 경청으로 삼은 이유는 토론의 가장 큰 미덕이 경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경청을 미덕 삼아 즐거운 토론을 펼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혜원입니다. 저는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수진입니다. 저는 최종 발언을 맡은 엄태민입니다. 네, 찬성팀의 상해한국학교, 반대팀의 용인 소명고등학교입니다. 토론자 여러분은 토론의 정신을 잘 지켜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 제1발제자 준비되었습니까? 네, 네,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 측 제1발제를 맡게 된 안수빈입니다. 저희는 수자원 관리를 위한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바인데요. 그 이유로는 댐의 방제 효과와 수자원 확보, 블루댐 등이 있습니다. 우선 입론에 앞서 용어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법령에 따르면 수자원 관리, 즉 물 관리란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히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 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역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수질을 개선함을 말하며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 용수, 농업 용수, 환경 개선 및 용수, 발전, 홍수 조절, 주운, 그 밖의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공작물을 말합니다. 그럼 첫째로 댐 건설로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맞서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혹 폭우로 인해 댐 붕괴가 일어나긴 했지만 대상도서 물 210조 개선 그 원인이 공정상의 취약함임을 밝히며 현재는 그것을 보완할 법을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관련 도서 한반도의 댐에 따르면 댐은 홍수가 발생할 시 홍수량을 안전하게 처리하거나 조절해 상하류의 피해를 경감시키고 높은 댐의 경우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댐 조절 방식 중 일정률, 일정날 조절 방식, 즉 저수지가 상시만 수위 이하이면 유입 홍수량을 최대로 저류하다가 상시만 수위를 초과하면 전량 방류하는 방식으로 댐의 안전은 물론 용수의 확보를 동시에 고려해 홍수에 대한 예측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댐이 홍수 조절을 한다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뻔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미래에는 그 기능이 더더욱 절실합니다. 국립기상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강우 패턴이 연평균 강수량은 19%가 증가했고 강우 강도는 70년도 대비 2배 증가함으로써 강우 패턴이 폭우로 변해 집중호우가 더 빈발할 것이라고 하며 서울대 대기과학과 허창의 교수 역시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구온난화로 사막화가 진행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폭우를 바다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고 댐을 이용해서 수자원으로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댐 붕괴 위험이 커지지 않냐면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개념의 댐, 즉 블루댐이 출현했는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기존에 있던 댐 앞에 설치하는 소규모 댐으로서 제2발제자가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갈수록 극심해지는 기후온난화에 따른 기후 패턴 변화와 사막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수자원 관리를 위한 댐 건설이 더더욱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 댐 건설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시간 활용 잘하셨습니다. 2분 55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 측의 교차 조사 및 반론과 재반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찬성 측 발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까 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혹시 댐이 물을 고여 있는 거잖아요. 물을 고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댐에 물을 고여 있게 하는 것도 댐의 홍수량을 조절 방식 중 하나인데, 저는 그것을 보완할 방법으로 일정률, 일정량 조절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평소에는 상시 만수 이하일 때는 최대로 물을 많이 접유하다가 홍수가 노출돼서 상시 만수를 초과할 경우에 전량 방류하는 방식으로 물이 고여 있지 않게 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댐을 짓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댐이 건설될 때까지 얼마나 긴 기간 동안 물이 고였는지 아십니까? 오래 기간 동안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고여있냐면 수천 톤의 물이 고여있게 됩니다. 근데 건설을 하는 중에는 방류를 할 수가 없어서 건설하는 중에 생기는 수질오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수자원 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관리요. 그냥 관리요? 저희는 관리를 따로 정의하지 않았고 대법원 법령에 나온 수자원 관리 그 단어 자체를 정의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수자원 관리의 정의에 따르면 수질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홍수와 가뭄에 대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수자원 관리와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홍수로 인해서 댐이 붕괴되면 그로 인해서 홍수에 떠밀려오는 각종 오염물들로 인해서 하류 지역의 토양이 항폐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홍수를 막음으로써 수질의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뭄 역시 가뭄을 막는 것 또한 수자원을 확보를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수질 오염에 개선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물 관리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댐을 건설했을 때 하류 지역의 이주민들의 피해나 이런 주민들의 삶에 대한 개선의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토론 주제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댐 건설이 필요한 것인 만큼 그것은 논제에 맞지 않는 반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루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블루댐이 기존에 있던 댐 앞에 설치하는 소규모 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블루댐이 기존에 있던 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황적인 대안에 불과하진 않을까요? 그건 제2 발제자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수 피해를 막아준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책이 소리 잃은 강에 따르면 인도의 히라쿠트 댐은 홍수 방지라는 명분으로 세워졌는데 마하다니 삼각주에서 대홍수가 댐이 세워지기 전에 비해서 3배나 더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댐을 홍수 방지를 위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예시가 많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저는 반대로 반대 측에게 만약에 댐이 홍수 방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댐을 대신해서 홍수 방지를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네요. 혹시 홍수 방지를 제대로 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연재 홍수 방지로 제대로 된 사례로는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계명리에 설치된 댐이 흙과 돌을 차단해 홍수 피해를 하류 지역에 홍수 피해가 가게 막은 사례가 있고, 충북 진천구 백곡면 성대리에 설치된 사방댐이 태풍 산바로 인해서 발생한 토성류를 저지해 가옥 200호와 주민 8천여 명을 보호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홍수 때문에 수질오염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생명의 강이라는 책에 따르면 홍수는 퇴적물의 운반과 분산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는데, 그 퇴적물이 고여 있으면 오히려 수질 오염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그 쌓여있는 퇴적물을 분산시켜 줌으로써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홍수를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논제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댐 건설이 필요한가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생각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 모든 나라에서 대부분 문명이 건설됐고 그로 인해서 많은 도시 문화가 발달했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 같은 경우는 특히 생활용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홍수가 난다면 하류 지역으로 그 더러운 물들이 전부 유출된 가능성이 높으므로 홍수가 일어나면 하류 지역에 상당한 수질 오염이 예상된다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측 제1발제를 듣는 시간입니다. 반대측 제1발제자 준비되었습니까? 네,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대측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과학교과서에 따르면 관리란 맡아 보살펴 돌봄을 말하며 수자원 관리란 수량, 수질, 하천, 댐 및 호수, 생태환경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물 이용을 위해 실시하는 물 관리를 말합니다. 저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댐 건설은 수질 오염을 유발함으로써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용수를 지키는데, 즉 수자원을 관리하는 데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 근거로 첫째, 댐 건설은 강물의 흐름을 급격하게 바꿉니다. 대상도서 물 210페이지에서 이야기하듯이 댐의 설치는 강물의 흐름, 즉 유속과 유수량 등을 변화시켜 침식 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강 및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킵니다. 댐 건설이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수자원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급격한 하천 환경 변경 자체도 기존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둘째, 댐 강물의 건강한 순환을 막습니다. 댐이 물을 가둬놓게 되면 유속이 느려져 하천에 있는 소금이나 오염물질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대상도서 물 212페이지에 의하면 원래 강물은 때에 따라 불어나 급류를 일으키면서 쓰레기나 퇴적된 침전토, 무거운 오염물질을 바다로 내보내지만 댐 건설로 인해 강물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더 이상 하천에 자정작용을 다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댐 설치는 유속을 느리게 만들어 하천의 오염물질 농도를 증가시키고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어 녹조를 발생시켜 용수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수질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책 생명의 강 189쪽에서는 댐이 자연 유량을 차단하고 있는 미주리 강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댐과 제방을 비롯한 각종 시설들은 하천의 자연 유량과 유역에서 진화해온 생명체들의 서식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유량 변경은 다 담수 생태계에 지대한 변화를 일으켰죠. 여러 가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미주리 하천 생태계의 건강 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되어 왔고, 미주리 강은 미국 하천협회 가장 위기에 처해 있는 하천 집계에서 2001년과 2002년에 최상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댐의 악영향은 수자원을 오염시킴으로써 우리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용수의 희소성을 강화시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생활과윤리 교과서에서 131쪽 생태계에 인간이 무분별하게 개입하는 것은 무익하다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댐과 같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연을 건드리는 것은 수자원을 관리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저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논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2분 43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 측의 교차 조사 및 질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네, 시간은 5분입니다. 발제 잘 들었습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수질 오염을 악화시켜 결론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자원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신 점 아주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자연적 특성을 보시면 6월에서 9월 사이에 강수량이 아주 집중돼 있습니다. 여기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기 종합 계획을 보시면 당해령도 강수량에 비해서 총 이용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절의 반절도 안 되는 양이죠. 그렇다면 댐 건설로 인해서 이 강우량을 수자원으로서 확보할 수 있다면 저희 수자원 확보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인데,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수자원 확보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 손실량이 지금 현재 우리가 댐 부족으로 강수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손실보다 더 많다는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신 국토교통부의 사례 말고도 혹시 해외의 자료가 있습니까? 그 사례만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나라의 자연적 기후적 특성상 댐이 수자원 관리에 아주 유익하다고 보아서 국내 자료밖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 국내 자료밖에 준비하지 않으셨다고요? 네. 저희는 범위 자체를 논제가 지금 수자원 관리를 위해 댐 건설은 필요한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한 국가에 한정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질문 한번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수자원 확보의 손실이 지금 댐을 건설하지 않아서 놓치는 강수량의 손실보다 더 많다는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단순히 물그릇을 늘리는 것만으로 댐이 강수량을 확보할 수 있고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또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강수량을 수자원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은 댐밖에 없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방식이 있다면 제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따가 저희 제2 토론자가 해수 잠수화 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인데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녹조의 발생이 댐으로 인해서 강류의 흐름의 변화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근데 4대강의 경우에서 이제 흔히 우리가 녹조의 발생이 댐으로 인해서 생겼다고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이것은 댐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강물의 흐름이 때문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혹시 4대강의 녹조에 많아지는 이 현상은 실질적으로는 유속의 흐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오염 물질들이 무분별하게 정화되지 않고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4대강 산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미 녹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오염으로 이루어졌었고 4대강 이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녹조 같은 경우에는 강물의 흐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오염 물질이 어떻게 정화되지 않고 들어갔는지가 더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시고 계셨습니까? 저희가 몰랐던 사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분명히 녹조 문제는 확실히 이전보다 심각해졌다는 부분을 인정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녹조 문제는 이전에 비해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더 심화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강물의 흐름을 바꾸고 강물을 직선화시킴으로써 녹조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낙동강에 보가 없었던 1996년뿐만 아니라 1997년, 2000년, 2003년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에는 댐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4대강 산업의 대상이 아니어서 보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많았다는 것은 녹조와 4대강 사업에 보 설치와는 관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4대강 산업뿐만 아니라 제주시에 흐르는 생태하천 월대천의 경우에는 녹조 현상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댐과 실질적인 녹조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녹조의 직접적인 원인이 댐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녹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의 이철재 처장이 기고한 문에서 녹조는 수온, 햇빛, 오염원과 함께 유속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4대강 사업에 따른 유속 감속 현상으로 녹조 현상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녹조의 원인을 체류 시간의 증가에서 찾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분간의 전략협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협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찬성 측의 제2발제자의 발언을 듣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네, 시작하세요.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찬성 측 제2발제자 박진호입니다. 첫째, 방제 효과에 이어서 저는 둘째, 수자원 확보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와 환경적인 여건이 다릅니다. 한국지리교과서에 따르면 7월과 8월에 강수가 집중되기 때문에 특성을 고려한 물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물 절약은 효율적인 방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지리교과서 페이지 120과 워터 페이지 315에 나와 있듯이 인구의 30% 이상이 서울과 부산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지역의 경우 수자원 수요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 요금이 인상되는 듯 국민에게 부담감 증가와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가 실제로 미국의 디트로이트 도시에 있었는데요. 현재 그 디트로이트 강의 수자원 수질 검사를 해봤더니 다이아마 바이펜을 삼중고리 방향족, 다이옥신 등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이 검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댐 건설은 수자원 확보를 통해 현재 급한 경사로 인한 수자원 소실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와 상업용수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서 한반도의 댐 페이지 31쪽에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의 수자원 이용 현황은 52%는 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용수의 90% 이상이 댐에서 나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댐 건설은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셋째,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이에 따른 댐의 역할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함에 따른 환경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서 댐의 형태 또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물을 막아서 생기는 오염, 자원 고갈 등은 최신 기술인 블루댐을 건설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17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산대와 대전대가 협력하여 개발된 블루댐은 홍수기 또한 무의미하게 흘러갔던 방출되었던 수량을 거두어 최대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홍수 저감뿐만 아니라 물을 담을 수 있는 물 그릇 크기가 자체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더 많은 수자원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물을 내보내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막아서 생겼던 그러한 수질 오염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 또한 설치되는 시간도 적고 설치되는 비용도 적은 이유는 이미 만들어졌던 기존에 건설되어 있던 댐 하류에 설치하기 때문에 환경, 문화재 훼손 위험도 적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댐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블루댐을 설치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댐 건설은 필요하다고 저희 측은 생각합니다. 네, 2분 27초 발언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측의 교차 조사 및 질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찬성 측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블루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고요. 그렇다면 댐이 많은 문제들이 있기에 블루댐이 생긴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댐의 현재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블루댐이 나온 겁니다. 결함 말고 환경 피해 있다는 점은 모르십니까? 이제 환경적인 피해를 고려를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안,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홍수 피해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물의 수질 오염까지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블루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1번 발제자가 정의한 수자원 관리를 보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물 이동을 실시하는 물 관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댐은 그거에 부적합한 대책이 아닐까요? 하지만 환경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가는지를 고려를 한다면은 홍수가 사람들에게 가져다 오는 인명피해는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문명이 파괴됐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생각을 고려하고 감안을 한다면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최대의 효과는 댐일 수밖에 없습니다. 댐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홍수를 막으려고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모두 피해를 입었고 현재 다른 방안들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댐이 가장 홍수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제일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댐의 좋은 점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까 찬성 측에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강수량이 늘어나고 실제로 홍수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댐 자체가 많은 그 물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물이 갑자기 흘러 넘침으로써 더 이상 가둬놓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물을 갑자기 방류하게 되면 오히려 홍수 피해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루댐이 그런 바로 문제점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원래 기존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댐이 어느 수위를 넘으면 물이 넘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을 흘러보내야 되고 그거는 바다로 가게 돼가지고 수자원이 쓸모없게 됩니다. 하지만 블루댐을 설치하면서 더 넘치는 양을 다시 한번 멈추게 하고 그걸 다시 일정 시간 24시간 동안 일정하게 균등하게 보냄으로써 수질 관리뿐만 아니라 홍수 피해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은 셈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블루댐에 대한 부분은 결국 기존 댐에 있었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블루댐 같은 경우는 결국 그러니까 상황적인 대안에 그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뭐 문제가 없는 방안이라는 것은 없는데 블루댐 또한 그 문제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실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수자원 관리라는 것을 했을 때 수자원 관리라는 것은 수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수자원의 물질 개선 물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계산을 생각을 한다면은 유일한 방법은 댐밖에 없습니다. 댐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것이 가장 비용이 절감되는 방법인데 이를 이미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이미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은 이미 많은 양의 댐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다시 댐을 허물거나 하는 것은 또 다른 비용이 사용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현실적인 생각을 했다면은 블루댐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자연에 대한 파괴도 일어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은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용수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수자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단순히 댐을 지어서 확보하자는 것은 1차적인 대응이고 왜 부족한가에 대한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74%가 그저 물이 댐이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6월에서 9월 동안 강수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블루댐 같이 댐을 더 설치하지만 환경적 피해도 없게 한다면 전체적인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는 넓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자원을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74%에서 적어도 10%, 20%만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게는 큰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차조사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측 제2발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제2발제를 맡은 최주진입니다. 발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미처 반박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해수 담수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댐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인명피해나 환경피해 등 여러 가지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효율성을 계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반해 해수 담수화나 산소 나노튜브 같이 신식 기술을 통해서 이런 효율성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댐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그로 인해 앞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 근거로 첫째, 댐은 사막화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사회문화교과서 264쪽에 따르면 가뭄, 건조화 현상 등을 포함하는 사막화 현상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댐과 관계 사업 등 인위적으로 자연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합니다. 사막에 물을 대서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 건설되는 댐은 인근 지역의 물줄기를 막아서 오히려 또 다른 지역의 사막화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댐은 영양이 풍부한 강바닥에 흙이 흘러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류의 토양이 황폐해지게 만듭니다. 책 물 212쪽에서는 댐과 관계 사업으로 인해 가장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생태학적 문제 중 하나는 아주 넓은 면적의 땅에서 토양의 염류화가 일어났다는 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땅이 오염되게 하는 원인과 직결됩니다. 땅의 오염은 곧 잠재적 수자원의 오염이라고도 할 수 있기에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댐은 결국 수자원 관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제기되는 댐으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을 통해 우리는 댐이 환경 오염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습니다. 댐은 수자원 관리라는 산업의 가능성과 앞으로의 전망을 좌절시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패러다임에 비춰봤을 때 댐 건설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에 오히려 급급해 오히려 우리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수자원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댐 건설은 수자원의 관리, 즉 보살피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대신 망가뜨리고 오염시키며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허물어버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로 인해 저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댐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2분 48초 발언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 측의 교차조사 및 질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아까 토론자님께서 댐의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인명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근거로 들었던 댐의 순기능 중에서는 홍수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댐이 없었다면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재민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인명 피해가 무지막지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제가 말하는 인명 피해에 있어서는 사실 댐 붕괴에 있어서의 인명 피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요즘 댐이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고 그에 따라서 많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댐 붕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댐 붕괴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매우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효율성을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혹시 댐 붕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댐 붕괴 이후에 관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무엇의 관리를 말씀하시죠? 댐의
댐의 그런 안정성을, 공정성의 취약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댐 자체, 그 건설물 자체에 그 허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한반도의 댐이라는 관련 도서에서 본 결과 댐의 붕괴 가능성으로 가장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댐에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엔 높은 댐의 경우 더더욱 엄격한 내진 설계를 강조하고 있고 이미 1993년부터 그에 대한 법을 철저히 강화시켜 왔으므로 그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라서는 오히려 댐 때문에 지구의 자전축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서 지진이 증가한다는 자료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한 예시로 중국의 쯔핑프 댐 같은 경우에는요, 그 댐을 설치한 이후에 오히려 지반이 약화되면서 그 댐이 붕괴되는 현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네, 그 점에 대해서 재반박 감사하지만 자전축이 기우는 것과 지금 우리의 주제 수자원 관리의 연관성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아까 찬성팀께서 인명 피해에 대해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한 답으로 이에 대해 설명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터키 같은 예시를 들어보자면 20세기에 들어서 가지고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터키 같은 경우에는 댐을 지어서 어쩔 수 없이 물을 수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유일한 방안이 바로 댐인데 댐까지 설치를 못하게 된다면은 이 터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이 돌아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 물에 따져 보면은 물은 인간의 기본적인 몸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단지 환경적 피해 때문에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한다면은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가장 궁극적인 그런 권리를 무시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네, 물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가 수자원 관리를 위한 댐 건설은 필요한가에 있어서 저희는 더 이상 댐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에 대한 이해가 바탕으로 수자원 관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댐 자체는 그런 수자원 관리라는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댐 건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터키의 경우에는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건을 생각을 하고 고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고 해수 담수화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초대형 댐을 설치, 예시 아타티르크 댐을 지어서까지 해서라도 수자원 확보에 나설 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해수 담수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수 담수화의 경우라고 해서 환경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수 담수화를 한다면은 한쪽 물에는 염도가 아주 높은 물이 생기고 다른 쪽에는 정수된 물이 생기는데 높은 염도가 있는 물이 만약에 수중으로 빠지거나 강이나 아니면 바다에 빠지게 된다면 높은 염도로 인해서 그 생선이나 어류들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어가지고 이 사람 죽게 되면서 결국에는 수질 오염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터키의 사례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되게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터키는 댐이 말 그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제에 좀 더 집중을 했는데요. 수자원 관리를 위해라는 수식어에 저는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수 확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의 정의에 따라서 환경적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댐 건설 자체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근데 K워터 수자원 공사에 따른 그 최계훈 회장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은 수자원 관리와 수자원 확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같은 범주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자원 관리는 즉 수자원 확보랑 네, 같은 교차 질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2분간의 전략 협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 협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최종 발언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각 팀의 핵심 주장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 측 최종 발언 있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찬성 측 최종 발언을 맡은 여지원입니다. 먼저 저희 측의 최종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반대 측의 발언에 수용과 반박을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 토론자께서 관리는 보살피고 돌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점은 저희도 생각지 못했고 이것에 대해 저희도 수용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아까 반대 측 토론자께서
댐을 대체할 방안으로 제시해주신 해수 담수화는 현재로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소모될 뿐더러 홍수를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댐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측의 최종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의 주장은 수자원 관리를 위해 댐 건설이 필요하다입니다. 이에 따른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자원 확보를 위해 댐 건설은 필수적입니다. 한국지리 교과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7월과 8월에 강수가 집중되기 때문에 특성을 고려한 물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댐 건설을 통해 수자원 확보는 물론 수자원 소실을 방지하고 생활 용수와 산업 용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이미 댐의 부작용들은 보완이 되었습니다. 댐의 붕괴가 발생한 적이 분명히 있지만 대상도서 물 210쪽에서는 그 원인이 공정상의 취약함임을 이미 밝혔고 댐의 붕괴 현재 그것을 보완할 법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올해 블루댐이라는 신기술이 개발되어 원래 댐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인 물을 막아서 생기는 오염, 자원 고갈 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자원 관리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블루 골드라고도 불리는 물, 즉 수자원은 나날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댐은 그 주 목적인 수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활성화, 전력 생산 등 그 부가가치 또한 창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측은 수자원 관리를 위해 댐 건설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1분 54초 발언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측의 최종 발언이 있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시간은 2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대측 최종 발언을 맡은 엄태민입니다. 먼저 매너 있고 즐거운 토론을 진행해 주신 찬성 측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근거 중에서 용수 확보 이야기는 좋은 의견이고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너무 양쪽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확보할 수 있는 용수가 오염되어서 수질 오염이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 나라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고 있는 추세인데 4차 산업혁명에서 주장하는 가치는 융합과 유연성입니다. 이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댐 건설은 이루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댐은 강물이 건강하게 순환하는 것을 막으며 오히려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기까지 합니다. 댐은 수생생물 종과 그에 의존해 살아가는 종들에게 피해를 가지고 오며 강과 해양 생태계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침식 작용을 일으킵니다. 수력발전댐의 가동 계획에 의한 대량 방류는 정상적인 홍수 기간에 일어나는 홍수 피해를 더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홍수 피해 기간이 아닌 때에도 물이 넘쳐 흐르게 하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댐은 하류의 토양이 황폐해지게 만들어서 사막화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한 지역에 댐을 건설하게 되면 그 지역의 물줄기를 막아버려서 사막화 현상의 문제를 극심화시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근거로 저는 수자원 근거를 위해 댐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바입니다. 미국은 댐 건설로 경제적 부흥을 일으킨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뉴딜 정책 이후 7만 5천 개의 크고 작은 댐 건설이 이루어졌지만 댐의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최근 1,100개 이상의 댐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미국 연방개척국장은 이제 댐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댐이 경제적 효과만큼이나 경제적 손실이 많다는 판단 때문이었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댐으로 인한 경제효과 대신에 환경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비효율적일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분 54초 발언하였습니다. 자, 이것으로 상해 한국학교대 용인 소명고등학교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잠시 후 심사 결과 발표가 있겠는데요. 심사위원회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양 팀의 토론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돌아가면서 소감 발표해 볼까요? 저희 한 번도 여기 올라오면서 리그전이나 그런 데서 안 만났는데 정말 안 만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만났기 때문에 저희가 결승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격 높은 토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토론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되는 점과 이제 다른 출처를 통해서 얻은 그러한 지식들을 공유하게 되면서 다른 관점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어가지고 아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다음번에는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반대 측에서 너무 자료를 되게 풍부하게 준비하셔서 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런 자료도 있구나. 되게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세 분 다 모두
매너 있게 너무 저희 팀 이름처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반대팀은 어땠나요? 일단은 결승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믿기지 않고 조금 많이 무섭고 떨렸는데 찬성 측에서 되게 즐겁게 매너 있게 토론을 해주셔서 저희도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했고요. 저희도 찬성 측이 자료가 진짜 너무 풍부해서 많이 놀랐던 것 같고 그 주장의 논리성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토론이 되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블루댐 이런 새로운 예시들도 알게 되고 뭔가 교차조사 할 때도 이런 교차조사도 있구나 이런 뭔가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올라올 때 약간 웃으면서 하자고 다짐을 하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막상 하다 보니까 또 제 모습을 보니까 날카롭게 질문 던지는 게 보였는데 그쪽에서는 이렇게 뭐 들었을 때 감사하다고 하는 거 보고 되게 많이 배웠고 다음에 토론하게 된다면 그런 표현들 더 많이 이용해서 즐겁게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준 높은 토론을 보여준 양 팀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 단체전 고교 결승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년 제16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를 주최한 사단법인 전국 독서세물결 모임 회장 임영규입니다. 이번 주제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 댐 건설은 필요하다라는 주제였거든요. 찬성 측을 맡은 중국 상해 한국인학교는 수자원 관리를 해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그 자연재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토론자는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대로 반대 측을 맡은 소명고등학교에서는 그 댐 건설을 함으로써 강물의 흐름을 막아서 강물 하류나 강물 밑에 들어있는 생명체의 훼손을 가져올 수가 있다. 바꿔 말하면 생태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고요. 또 한 주장은 건강한 그 물줄기의 순환을 막아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도리어 자연 환경을 유발시킬 수 있다. 한쪽에서는 자연 환경을 위해서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비해서 자연 환경을 위해서도 댐 건설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서로 쟁점 형성이 되었죠. 혹시 블루댐이라고 기억나시죠? 찬성 측에서 다양한 근거를 들긴 들었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가장 남아있고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던 것이 블루댐이었습니다. 블루댐은 댐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블루댐을 만들었죠. 그러자 찬성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는 블루댐의 존재가 좀 미리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은 들어보니까 효과가 있긴 있겠구나라고 인정한다 하고 수용하면서, 그런데 역설적으로 블루댐을 만들었다는 것은 댐 건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닌 것인가, 이런 이제 쟁점이 형성되어서 서로 근거를 들었죠. 또 쟁점이 형성된 것은 또한 있었는데 어떤 것이었을까요? 홍수 문제였죠. 두 팀 다 댐 건설을 통해서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누구 주장이 옳을까요? 역시 이것도 근거를 잘 들은 사람이 옳겠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찬성 측에서는 댐 건설을 통해서 예기치 못한 기후 변화에 대해서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또 반대 측에서는 도리어 댐을 막음으로써 인해 가지고 홍수 예방은커녕 홍수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가 대상 도서에 근거를 해서 토론을 펼쳤을까요? 중국 상해 한국인학교는 제1발제자가 대상 도서를 살짝 건드린 정도로 넘어가고 제2 발제자는 대상 도서 얘기를 하지 않고 다양한 다른 근거를 많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반대 측에서는 대상 도서의 근거들을 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도서 못지않게 아이들이 하루 온종일 배우는 무엇을 배울까요? 무엇을 통해서 공부하나요? 아이들이 교과서죠. 교과서에서 근거를 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적인 토론인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를 배우니까 그 교과서에서 사회교과서, 과학교과서 이런 다양한 교과서에서 근거를 들어서 논거를 삼는 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학교 수업과 토론이 연계되어 있고 독서와 토론이 연계된다 그러면 얼마나 더 효과적인 토론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학교 학생들의 토론 태도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학교의 토론 태도를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로 주장을 펼치고 근거를 들고 또 발제 이후 반론을 하고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펼치는 과정들이 아주 수준 높은 토론을 보여주었죠. 최종 발언에 임한 두 학교 모두 제3발제자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이러면은 참 좋은 주장이었고 이러면은 참 좋은 근거였다 하고 10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수용 이후에 또 이런 부분들은 주장이 겹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근거가 조금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반박도 물론 있었죠. 그런 과정이 이제 토론의 핵심이고 진수가 아니겠습니까? 수용하고 공감을 자아내는 토론한다 그러면은 토론을 마친 두 학교 아이들이 함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 토론이 바로 협상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토론을 통한 교육활동이 펼쳐질 수 있겠죠. 따라서 토론하는 아이들은 토론을 할 때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조금 줄이고 좀 배우려고 하는 모습으로 토론에 임한다 그러면은 즐거운 토론을 할 수 있겠구나. 오늘 결승에 오른 두 친구 학생들이 중국 상해 한국인 학교나 용인 소명 고등학교나 서로 수용하며 공감을 자아내는 토론을 잘 펼쳐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토론을 지도하면서 토론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감동을 주는 토론을 펼쳐보자. 그래야만 토론의 목적인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교육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학교 아이들이 그런 측면에서 토론을 잘 펼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함께 따뜻함이 묻어나고 감동을 주고 공감을 자아내는 토론까지 나아간다 그러면 훨씬 더 재미있는 토론, 유익한 토론, 행복한 토론을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도 공감하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16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 고등부 결승전 두 학교의 토론을 보고 느낀 점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에게 유익하고 행복한 독서토론의 경험이 계속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상장 최우수상 소속 서울충암초등학교 성명 김태건, 홍성민, 이하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장 최우수상 소속 부산 성동중학교 박재홍, 박상현, 허재혁. 아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장 최우수상 소속 용인 소명고등학교 성명 김혜원, 최수진, 엄태민. 아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